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걸까요? 충격적이게도 물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잔을 꼭 마셔야 한다는 말, 평생 믿어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이, 계절,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량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은 뭘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살짝 높네요 라는 말을 들었던 적. 또 밤마다 소변 때문에 2~3번씩 깨서 잠을 설친 경험.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목이 말라서 컵 2~3잔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날 밤 화장실만 들락날락했던 기억. 사실 이런 일들이 전부 잘못된 물 습관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봅시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딱 잘라 이만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중 활동량,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약 1.5리터에서 2리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겁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날이라면 더 필요하고 겨울에 활동이 적다면 1리터 조금 넘게 마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물을 잘 마시고 있는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소변 색깔을 보는 거예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고, 반대로 너무 투명하다면 물을 과하게 마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색은 레몬차처럼 연한 노란색입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확인만 해도 본인이 부족한지 과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쉽지만 그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컵 3잔을 벌컥 마셨더니 그날 밤 화장실을 서너 번 오가느라 숙면을 못 잤던 적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신장이 부담받는 순간입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은 한꺼번에 들어온 물을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되거든요. 그럼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물 한 잔은 말 그대로 몸의 시동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또 식사하기 30분 전쯤 마시는 물도 좋습니다.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죠. 반대로 식사 직후에 물을 벌컥 마시면 음식물이 위 속에서 잘게 부서지는 과정이 방해받아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물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마시면 신장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하루에 3리터, 4리터씩 억지로 마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가 물 많이 마셔야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해서 억지로 들이켠 경험. 사실 이렇게 과도한 물 섭취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 소금기가 너무 희석되는 건데요. 그럼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붓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후 갈증 난다고 물만 계속 마시다가 쓰러진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게 훨씬 위험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체내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남은 물이 몸속에 고이면서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물을 줄이세요라는 처방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리가 자주 붓는다든가 밤에 누웠을 때 숨이 차서 힘들었던 경험 있으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 절대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해야 해요.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나오죠. 그렇다면 나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건 아닐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목이 바짝 마르면 바로 물이 당겼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돼요. 그런데 몸속은 이미 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마르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탈수로 쓰러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몸이 보내는 부족 신호를 잘 살펴보세요. 입안이 마르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집중력이 자꾸 흐려지고 변비가 심해졌다면 수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다가 물을 조금씩 자주 챙겨 마시면서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장 운동을 도와주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물 대신 차나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커피 2잔은 꼭 마시는데 이것도 물 대신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잠시 후에 이 질문의 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물 대신 차나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차와 커피에도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문제예요. 카페인은 몸을 각성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빨리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진한 홍차를 물처럼 마시다 보면 오히려 몸속 수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커피 2-3잔 마셨는데 괜히 입안이 더 바싹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간 적. 그게 바로 카페인 때문입니다. 물론 하루에 커피 1-2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 대신 하루에 커피로 해결한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맑은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카페인 많은 녹차나 홍차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수분은 꼭 물로만 채워야 할까? 아닙니다. 음식 속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오이, 배추김치, 된장국, 미역국 같은 음식에는 수분이 풍부합니다. 반대로 짜게 먹으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죠. 어르신들 중에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짠 국물은 몸에 수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국물은 줄이고 물은 자주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알겠는데 자꾸 깜빡 잊는다. 실제로 약 챙겨 드시는 것도 종종 까먹는데 물은 더 쉽게 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물을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두었던 물컵으로 1잔. 약 드시기 전에 반드시 1잔.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 끝내고 1잔. 이렇게 생활의 루틴에 물을 끼워 넣는 거죠.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1-2시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릎 관절에 좋은 걸까? 나이 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이 쑤셔서 고생하는 분들 많죠. 실제로 관절을 이루는 연골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더 마르고 닳아서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적정량의 물은 관절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정하게 보충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물을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 아침에 1잔은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전후입니다.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전에는 미리 반 컵 정도만 마셔주세요. 그래야 운동 중 갈증이 덜하고 탈수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 끝난 뒤에는 땀으로 빠진 수분을 보충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 물을 마시면 안 좋다는데 그럼 언제까지 마셔야 할까? 사실 밤에 전혀 안 마시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일찍부터 물을 끊으면 아침에 탈수 상태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직전에 컵 2-3잔 들이키면 밤새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12시간 전쯤에 반 컵 정도 가볍게 마셔두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갈증도 줄이고 숙면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실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행이나 외출 전에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물을 아예 안 마셔야지 하고 참았다가 나중에 두통이 오거나 몸이 푸석해진 경험. 물을 너무 안 마셔도 신장이 무리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같은 기관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몸의 6070%가 수분이지만 60대 이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젊을 때보다 몸속이 더 쉽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분들은 나는 목이 안 마르니 괜찮다는 착각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야 합니다. 잠시 후에는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물이 부족해도 많아도 문제라는 이야기 나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께서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몸속에 수분이 고이고 그게 부종이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정해준 양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밤에 갑자기 갈증 난다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나 방광 기능 저하로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 자기 직전에 물을 과하게 마시면 밤마다 4-5번 깨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도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꼭 적당히 조금만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입니다. 혹시 식사하면서 국물로 배를 채운다든지 밥 먹고 바로 물을 벌컥 마시는 습관 있으세요? 그러면 위산이 희석돼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 식사할 땐 국물은 적게, 물은 식전이나 식후 1시간쯤에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증. 그렇다면 내 몸에 꼭 맞는 물 마시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실버 세대에 맞춘 구체적인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세요. 500ml 생수병 정도면 딱 좋습니다. 큰 물통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작은 병은 언제든 꺼내 마시기 좋습니다. 또 마신 만큼 눈에 보여서 하루 섭취량을 체크하기도 편하죠. 둘째,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도 예민해집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고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반면 미지근한 물은 소화에도 부담이 덜하고 몸에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셋째, 루틴 물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상 직후, 약 먹기 전, 산책 후, 저녁 뉴스 보기 전. 이렇게 생활 속 특정 순간을 물 마시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잊지 않고 챙기게 됩니다. 넷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마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나이 들면 갈증 신호가 늦게 옵니다. 갈증을 느낀 뒤에는 이미 몸이 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조금 미리 조금씩 자주가 핵심입니다. 혹시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혈압약, 혈당약, 관절약 등 약마다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약이 식도에 걸려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위에 오래 남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약 드실 때는 반드시 한 컵 정도는 꼬박꼬박 챙기세요.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질문. 물을 많이 마셔도 살이 빠질까? 사실 물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잘 마시면 과식 예방에 도움이 돼요. 식사 전에 미리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밥을 조금 덜 먹게 되거든요. 게다가 물이 대사를 도와서 음식물이 잘 분해되니 체중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특히 공감하실 이야기 하나.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진다고들 하죠. 물론 나이 탓도 있지만 물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피부는 마지막 장기라서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푸석푸석함은 막아줍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물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 변비, 집중력 저하, 피부 노화가 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전하트륨 혈증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 조금씩 자주 내 몸에 맞게 마시는 겁니다. 아침 한 잔으로 시작해서 낮 동안 꾸준히 나눠 마시고 저녁에는 적당히 줄이는 것. 이것이 50대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물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은 그냥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평생 우리 몸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약이고 가장 값싼 보약입니다. 그런데 이 보약도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원칙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아마도 나는 평소에 물을 제대로 마시고 있었나? 다시 생각하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또 물 마시는 습관 때문에 생겼던 재미있거나 힘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